북한이 최근 국제해사기구 IMO에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돌연 삭제한 것을 두고 해군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잠수함 작전을 펼친 역사가 있어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넓은 정보의 바다를 잠수함처럼 깊이 들어간다. 분야의 모든 것을 전하는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북한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잠수함을 이용한 작전을 펼쳐왔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하죠.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북한이 보여준 잠수함 작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전 평시를 막론하고 적 해역을 자기 맘대로 넘나들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죠. 북한이 전쟁 시기도 아닌 평상시에 어떻게 그들의 잠수함 작전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도발을 했는지 세 가지 사례를 이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010년도에 정말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서해 천안함을 격침한 것인데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죠. 이거는 잠수함의 이 평상시에 은밀하게 작전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거는 잠수함의 은밀 작전을 성공한 케이스다. 두 번째는 2015년도에 비무장지대 목함 지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 일부 직전을 갔는데 이때 갑자기 북한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 잠수함의 50척을 일시에 내보내서 남한 전체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심리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그 남해안 일대 동서남해 그 해안부대가 바짝 긴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도에 SLBM을 발사했어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SLBM 정도 발사하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 SLBM을 발사에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막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잠수함 세계에서는 평상시에 잠수함 작전에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연어급 잠수정의 서해 천안함 격침 작전은 독일의 U-47 작전을 모방한 것인데 독일에서 이 영국의 주 항구인 스케퍼플로까지는 약 715마일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가서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전함과 항공기 모함을 격침시키고 유유자적하게 베를린에 돌아와서 히틀러로부터 뭐 그야말로 영웅칭호를 받으면서 순장을 받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독일이 굉장히 그 영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영국하고 독일은 해군력이 한 8대2 정도 독일이 열세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배를 유보트를 좀 더 만들어주세요. 한 300척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영국을 굴복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틀러가 그걸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뭐 소련하고 폴란드, 프랑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군만 지원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이건 정말 교육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건 쇼를 한번 교육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잠수함 사령관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U-47 함장을 불러서 이런 작전을 지시한 거죠. 이 배가 이제 U-47이라는 배인데 독일이 만든 잠수함에 제일 싸움을 잘했어요. 이 배가 격침시키는 총 척수가 31척 격침시켰고 8척은 또 손상시켰다고. 옛날에는 독일 잠수함들은 출동 나가기 전에 거기다 이제 맹세를 하고 빗자루를 거꾸로 달고 와서 다 쓸어버리겠다 적함을. 이렇게 들어올 때는 깃대를 다 달고 거기다가 자기가 이 격침시킨 배를 다 톤수를 알 수 있게 얼마나 많은 척수를 했나 이걸 표시하고 와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히틀러 가서 훈장 수여하고 뭐 꽃가루 뿌리면서 카펄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국민들의 이 사기를 올려준 그야말로 정치적으로도 아주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왜 이 스케퍼플로 항구를 택했느냐면은 이 항구는 1919년 1차 대전 때
독일이 졌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거의 모든 함정을 다 인질로 그다음에 전리품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74척이 억류돼 있었어. 베르사유 조약에서 너희들은 해군력을 다 해체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그 연합군이 이제 주장하고 있을 때인데 독일 잠수함 사령관이 야, 다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어. 이거 그냥 자침해. 그냥 가라앉아. 그래가지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 11호랑을 내렸는데 1919년 6월 21일 날 뭐 일제히 신호에 의해서 거기 있던 어떤 배는 폭파시키고 어떤 배는 밑에 불이 들락날락하는 그 관통구 이런 걸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깔아앉게 했다고. 그래서 74척 중에 54척이 깔아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정말 산이 맺힌 항구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항구를 택한 거예요. 북한이 이제 김정일, 김정은 정권 이양 시기에 잦은 내낼래 그네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수상함정 가지고 도발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면은 우리는 거의 다 막 자동화된 무기로 막 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 당시에도 눈으로 보고 겨냥해서 쏘는 이런 정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수상함정 도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내부에서 함정 도발이 안 되니까 해안에 설치된 지대함 미사일로 한 번씩 공격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감청에 보인 거예요.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 미사일 공격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경비 함정들이 그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그런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내려와서 경비를 해요. 근데 밑으로 내려왔는데 파도가 엄청 세면은 또 그거를 피항이라고 해요. 피항. 파도를 피해서 좀 쉴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쉬면은 미사일 공격받고 그래서 백령도를 방패 삼아서 백령도 서남방에서 이렇게 이제 백령도 방패에 쉰다고요. 그런 걸 다 북한이 통신 감청이나 이런 걸 보고 알았어요. 레이더 검색하고. 그래서 거기 쉬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유사한 지형을 선택해 가지고 계속 자기들 모의 연습한 거예요. 이 모의 연습은 실적, 그다음에 그 작전 전일에 배가 나간 거 이런 정황을 다 판단해 볼 때 북한이 그런 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잠수함이 거기서 작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류도 세고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음파 탐지 효과도 약해요.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노이즈라고 그러는데 주변 소음이 많아가지고 음파도 잘 안 잡혀요. 평상시에 잠수함을 내려보내서 공격할 것이다 누구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수가 없었죠.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 천안함 사건 이후 여러 군데에서 뭐 음모론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좌초도였다. 좌초에서 두 중앙이 났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기류에 6.25 때 설치는 기류를 철거 안 해서 거기에 기류로 깨졌다. 어떤 사람은 미군 잠수함하고 부딪혔다. 뭐 이런 뭐 음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배 가운데가 두둥강 날 리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잠수함용에서는 버블제트 효과다 그래요. 잠수함 승조원들은 매일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배가 지나가면은 그 중간에 해함 선저 1m 정도로 어리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시킴과 동시에 직하방으로 가면 어리가 폭발하면은 엄청난 가스 구체가 발생해가지고 배가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들어 올려졌다가 가스가 함 밑으로 다 나가버리면 또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늑골이 확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버블제트 효과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함 가보면 거의 중간이 두둥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북한이 했다고 단정질 수 있느냐? 여러 개 그 각국의 파견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CHT-02D라는 어뢰, 이게 이제 북한 거예요. 북한의 개발에 수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잠수정을 위해서 한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단정을 지은 것이죠. 오늘은 북한이 잠수정을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뼈저린 상처를 남긴 그런 작전을 살펴봤는데요. 북한은 잠수정을 만든 이래로 가장 자기들은 활용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전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도 우리한테 계속 지속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잠수함이 뭐 성능은 열악하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라 항상 예의주시하고 동태를 살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작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